네,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순간을 사랑하는 소설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있음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며 장편소설 완벽한 생애를 쓰셨죠. 조혜진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작인 완벽한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혜진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서 완벽한 생애를 처음 구상하고 집필한 건 2019년 봄부터 네. 여름까지였다. 2014년하고 2019년 홍콩에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2014년에는 우산혁명, 그렇죠. 2019년에는 네.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그렇죠. 대규모로 일어나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도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네. 2014년에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실패한 과정이나 2019년 홍콩 독립 시위들을 보면서 소설을 구상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이제 2019년 여름에 자음과 몸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는데 마감 날짜가 4월 20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마 그런 송환법 반대 시위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네. 본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담지 못했고 단편소설에서는 말씀하신 우산혁명의 실패에 흩어졌으니까 결국엔.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미정의 이야기가 더 쓰고 싶더라고요. 네. 주변 인물이었는데 미정에 대해서 더 생각이 나고 제가 쓴 소설인데도 네. 알고 싶더라고요. 미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미정의 서사를 더 확장하면서 문학3이라는 웹사이트에 연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그렇죠. 엄청 커졌고 네. 그걸 또 안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출간까지도 2년이 걸렸어요. 네. 또 2년 사이에는 보안법이 생기면서 많은 것을 잃었죠. 홍콩 사람들이. 예,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2년 사이에 홍콩은 그야말로 격변을 했고 외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쓰게 됐죠. 완벽한 생애는 방금 말씀하신 미정 외에도 윤주 그리고 시징 이렇게 세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을 떠나서 타인의 방을 빌려 머무르게 되는데요. 윤주가 비온 영등포 방을 홍콩에서 온 시징이 빌려 쓰고 제주에서 남의 방을 빌려 쓰잖아요. 미정이라는 네네네네. 인물이. 근데 그 미정의 방을 또 윤주가 같이 빌려 쓰기도 합니다. 네네네. 조혜진 작가님은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네.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여태 해온 작업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 어떤 뿌리가 좀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면 경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고 저도 쭉 써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징이 사랑을 만난 시점과 그리고 그를 찾아서 낯선 나라에 온 시점이 대단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시징이 은철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시점이 2014년 네네. 우산혁명 한복판이었던 거죠. 네네네. 최루탄이 터진 거리에서 네네. 쓰러진 시징을 은철이 네. 돕습니다. 그런데 또 두 사람이 그 시기에 사랑을 하다가 네. 같이 살기도 하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고 석 달 만에 네네. 은철이 떠나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이 우산혁명 기간인 78일 네. 네, 오랜 점거 농성을 했는데 홍콩 시민들이 네. 그 78일을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혹시 염두에 두셨나요? 기간을 네. 길게 잡지 않은 것이 어떤 뜨거웠던 한 시절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의 연애보다는 좀 짧게 잡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우산혁명의 기간도 더 지속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근데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나고 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설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서 미정의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미정은 신념을 네. 고민하는 맞아요. 인물입니다. 네.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변호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 그 끝을 확신할 수 없는 신념은 애초에 갖지 않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애쓰며 투신할수록 엉망이 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제주 2공항 건설 문제에 관심이 생겼느냐고 묻는 윤주에게 미정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냐 하고 되물을 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념 없는 활동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이 말이
조혜진 작가님의 고민으로도 읽혔거든요. 네. 조혜진 작가님은 사회적 역사적 폭력과 개인에 대해서 계속 싸우셨고 네. 또 현장에서 자주 함께하기도 하셨는데요. 미정과 비슷한 질문을 품고 비슷한 감정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신념에 대해서 투신하고 또 투명하게 진심을 가질수록 더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미정처럼 신념이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오히려 더 스스로 좀 자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도망가려 한 적도 너무 많고 오히려 용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미정이라는 인물을 저도 그리면서 미정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신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쓰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이란 곳에서는 진심일수록 더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더 많이 쓰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정이란 인물을 저 자신을 투사하기엔 저는 더 좀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자신을 좀 돌아보지 않는 신념은 오히려 공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미정이 더 아름다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소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주도청학 천막촌에서 네. 생활하는 지킴이들. 미정처럼 신념을 크게 생각한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네.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제가 조혜진 작가님하고는 2009년 무렵에 용산 남일탕 근처에서 맞아요. 네, 몇 번 뵀는데 직간접적으로 조혜진 작가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9년 무렵인데 네. 벌써 몇 년인가요? 떼기가 잘 안 돼가지고 12년째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뭔가 생각만 많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주저하게 되고 용기를 갖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더 들고 저도 그 사이에 그러면서 또 소설도 계속 읽고 쓰면서 아무것도 그런데 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아마도 아니 어쩌면 분명히 그런 삶의 방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안 나가면 성이 안 풀려서 네. 관심 두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서 한편으로는 조혜진 작가님이 보고 들은 그런 현장들을 맞닥뜨릴 때 우린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려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네. 거길 보러 나가야 돼요. 조혜진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쓰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항상 그런 현장에 갈 때 모종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언젠가는 내가 소설로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대상화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 두려움이 아마 내재되어 있어서 더 조심스럽고 항상 좀 자격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환기되는 그 계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읽는 소설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모 레비 작가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프리모 레비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면 그곳을 살다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 또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네. 소설 속에 언제까지라도 붙들고 싶은 것, 언제까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혜진 작가님에게도 언제까지라도 계속하고 싶은 것,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어제 계속 생각했는데 나도 어려워. 일단 소설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가끔 이제 소설 신작이 나오면 SNS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한 달 정도 정말 궁금해서 진짜 진심으로. 네. 가끔 그런 리뷰가 있어요. 이 소설을 읽고 홍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라든지 뭐 단순한 진심을 읽고 입양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피드백을 보면 행복할 때가 많더라고요. 소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혹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정은 작가님이랑 잘 못 만나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나 가끔 보고 근데 소설은 계속 저도 읽고 있고 또 저희가 동갑이에요. 네, 용띠입니다. 네, 등단 시기도 비슷하고 거의 네, 비슷하죠. 그렇죠. 동지에도 있고 약간 선망도 하고 그런 작가님이어서
그래서 또 이 자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갑고 기쁘고 재미가 있었는데 네. 저 혼자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저희가 서로 그랬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몽글몽글한 마음을 같이 네. 즐기셨으면 좋겠다.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오늘 조혜진 작가님과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